안녕하세요. 오늘 3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18번부터 할게. 열심히 하자. 화이팅! 화이팅! 자, 봅시다. 18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볼게요. 자, 10번 봐라. 작품이, 밑이다. 작품이 전시될, 지정 테이블을 알려주려고. 자, 18번이 일반적인 고등학교 1학년 지문 18번보다 내용이 좀 더 있다. 나올 수도 있다. 모른다. 알겠지? 봐야 됩니다. Thank you for 뒤에 동명사 맞지? Take part in 참가다. 원래 참가다는 단어가 participate in. 이거 더 있다. 한 개 더 적어볼까? partaking in. 이런 표현도 있어. join. 또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 join은 여기 in이 있잖아. in이 있어서 뒤에 in을 쓰면 안 돼요. 요건 in을 다 쓰잖아. 그지? 어디에 참가단 뜻이야. 그러니까 어디에 참가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craft, art fair. fair는 박람회죠. 박람회. 공정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박람회. 그러니까 공예, 이거 보통 수공예. craft. 수공예 예술품 박람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ince 때문에 볼게. 때문에 해봐.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뭐 해왔니? 당신을 선택했지. 우리가 당신을 선택했단 말이야. 뭐로서? 뭐 중에 한 명이야? 올해의 화가, 올해의 예술가들 중에 한 명으로서 당신을 선택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고 있다? 학수고대하고 있다. 전치사 뒤에 동명사다. 당신의 독특한 손으로 만들어진 바구니를 소개해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누구에게? 우리 지역사회에게 이 말이야. 조직하다. 전시하는 거 할 때 전시품 또는 뭐 전시 계획을 조직하는 일부로서 이게 주제문이야. 우리는 행복하다. 당신에게 뭐를 알리게 돼요? inform이라는 단어가 뭐고? inform 나오면 크게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복수 한번 하자. inform은 크게 두 가지야. inform 나왔지? A, D에만 나온다. 이렇게 대주어 동사. 이런 패턴이 하나 있고, over가 나와, over. A 적고 over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은 똑같다. A에게 inform 뭐야? 알리다야, 알리다 정도 의미입니다. 알겠죠? inform A of B, inform A 대주어 동사. 이렇게 두 가지로 많이 씁니다. 유쾌한 우리 수학생님. 억수 재밌다. 너희는 재밌다 하지? 수학생. 억수 재밌다. 스타일만. 냉 온탕 이스템한테 막 냉탕 왔다가 우리 수학생한테 가면 온탕 갔다가 냉탕 온탕. 사우나 왔다 갔다 한다. 애들이. 먼저 이제 A에게 물결을 알리다 이런 뜻이야. 자, 지나갈게. 이건 너무 오래 띄운다. 이거 창이. 나중에 봐라. 영상 어차피 찍어서 나중에 봐래. 지나갈게요. A에게 B를 알리다 이런 뜻이다. 지나갑니다. 해석해봐. 그래서 너에게 데띠아를 알리게 되어 기쁘다 이 말이야. 이게 주제문이야. 너의 예술작품이 전시될 것이다. 어디에? 배정된 테이블에 assigned, 배정된, 지정된 테이블 위에, 즉 넘버 7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테이블이 쭉, 전시한 테이블이 쭉 있는데 넘버 7, 그러니까 7번 테이블에, 배정된 테이블에 너의 예술작품이 전시될 것이다 라는 걸 너에게 알리게 되어 행복하다. 그래서 방문객들이 find 오형식 동사, 당신의 작품이 위치되어 있다. 이것도 중요하다. find가 오형식 동사인데 이게 예술작품이 지가 위치시키는 게 아니잖아. 수동관계 아이가. 예술작품 입장에서는 본인이 위치시키는 게 아니잖아. 위치되는 거잖아. 여기 1위가 맞다. 어디 근처에. 요거 전치사입니다. 이거 다 틀립니다.
이거는 부사고요. 이거는 부사입니다. 뜻이 다릅니다. 근데 전치사는 니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입구 근처에 너의 예술작품이 위치되도록 너의 작품이 위치되도록 방문객들이 쉽게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까 좀 배려를 했단 말이야. 7번이 입구 근처에 있는 그런 테이블 넘버인가 봐. If you have any question, if you have any special requirement. 자, 당신이 어떤 특별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거나 추가적인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if 주어 동사지.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부사들이 앞에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면 뒤에 나올 수 있는 패턴이 주어 동사로 나오거나 아니면 명령문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한 개밖에 못 나와요. 구조가 무조건. 그래서 여기서 if 주어 동사가 나왔잖아.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ing라든가 to 부정사 나오면 안 된다. 당신이 특별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거나 추가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feel free to 동사원형 자유롭게 동사원형 해라. 수고다. feel free to 동사원형 자유롭게 동사원형 해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우리에게 in advance 미리 같은 말 beforehand 한다네야. 미리란다. 미리 우리에게 자유롭게 연락을 취해 주세요. 그리고 너가 아마 중학교 때 배웠지 싶은데 여기 있죠. father. 이 단어가 father잖아. fa라는 비교급이 이거 두 가지잖아. 요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 너 책에. 그 다음에 최상급이 당연히 어떻게 돼? 최상급이 요렇게 되잖아. 요렇게 되거든. 근데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거리야. 거리. 그러니까 거리가 더 먼 가장 먼 이런 맥락이고, 나중에 적으라 그러면 지금 바로 내 지나간다. 이 further는 정도야.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우리가 한층 더. 선생님 이걸 보통 추가적인이라고 선생님 설명하거든. 선생님은 그냥 가장 충만한, 우리말로 가장 적합한 내용이에요. 그냥 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 보고 적으세요. 지나가겠습니다. 괜찮지? 지나갈게. 오늘 끝내야 된다. 자, 갑니다. 그 다음 19번 볼게. 그래서 아까 거기는 요거 설명 안 했네. 아까 요거는 뭐라 했니 선생님? 요거는 이 도움이라는 것은 어떤 거리가 더 먼 도움이 아니잖아. 약간 정도가 더 많은 한층 더의 의미잖아. 그래서 추가적인 도움의 맥락은 far가 아니고 far가 맞다. further. 자, 나중에 영상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볼게. 19번. 헛간에 좀 무섭다. 헛간에 움직이는 뭔가를 본 거야. 쫄았거든. 알고 보니까 뭐다? 토끼야, 토끼. 보자. shed, 헛간입니다. shed가 동사의 뜻으로 많이 나옵니다. 동사의 뜻 한번 찾아보세요. 뭐 피를 흘리다부터 뭐 뜻이 많습니다. 헛간이야. 헛간은 차갑고 축축하니야. damp, 축축하니야. 물기가 있는 거야. 축축하다. 느낌 안 좋다. 그 다음에 이 구조가 신경변화 문제는 있잖아. 좀 문법을 약간 파괴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 특정 상황을 묘사하는 거기 때문에 뭐 비동사 뭐 이런 거 많이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야. 자, 이 문제가 어디 있냐 봐봐. 주어 동사 나왔잖아. 구조 봐라. 구조가 이렇게 주어 동사 나왔잖아. 쉼표 나오지. 그럼 여기도 또 주어 동사를 써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뭐 접속사를 쓰든지. 이게 지금 동사가 없어. 이 얘기야. 이 문장을 어떻게 쓰냐면 여기서 이 문장을 이게 주어잖아. 여기 사실은 이렇게 ing 이런 식으로 쓰면 이게 어떻게 돼? 이게 분사구문이잖아. 너 책에서는 사실 여기 분사구문이야. 여기 나와야 돼, 사실은. 여기 의미상이 주어고. 그러니까 공기가 두꺼웠다 이 말. 공기가 두꺼우면서 공기가 좀 띠가하다 말이야. 가볍지 않고 뭐 좀 우두침침하다 말이야. 약간 조금 두꺼운 느낌이야. 뭘 가지고? 오래된 나무와 흙이야. 헛간이니까 오래된 나무와 흙이 있겠지. 흙의
냄새를 가지고 공기가 좀 띠겠다 이 말이야. 띠하면서 라는 뜻이야. 이게 많이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주어동사 나오잖아. 바로 여기에서 있잖아.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뒤에 다음에 있잖아. 이저띠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 선생님 왜 틀려요? 봐봐. 주어동사 나왔지. 쉼표 나왔지. 주어동사 썼잖아. 이래서 하면 틀린다 영어에서는. 왜냐면 영어는 두 문장이 연결될 때는 알지?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가 있어야 되거든? 만약 이거 쓰려면 and라고 써줘야 돼, 이렇게. 굳이 쓰려면 이렇게 써줘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이 문장은 지금 어쨌든 분사구문으로 빙이 생략됐다고 보는 게 맞고, 굳이 이걸 쓰려면 이렇게 다 써줘야 돼, 이렇게. and, 뒤에 is thick 이라고 써줘야 돼. 이 문장을 요소까지. 봐봐. 헛간은 추웠고 차가웠고 축축하다. 그리고 공기는 좀 묵직했다 이 말이야. 왜? 헛간을 묘사하는 거잖아. 어쨌든 답이 뭡니까? 긍정적으로 단어가 나오면 안 되겠지? 빈칭주 어두웠다. make out 식별하다. I can make out 식별하다. distinguish 같은 말이야. 뭐를 식별할 수 없다. What's moving in the shadow? 그 그림자 속에서 shadow.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있는 거야.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거든. 그 움직이는 것을 식별할 수 없었다. 말이야. 호세, 거기 누구세요? 내가 물어본 거야. 또 봐라.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앞에 문장이 이게 마침 끝났지? 이게 주어 동사거든? 이게 사실 목적어야. 이렇게 얘기해보면, 내가 물어봤다. 거기 누구 있어요? 라고 물어본 거야. 누구예요? 물어봤지. 문장 끝났단 말이야. 그 다음 또 주어 동사가 나온 케이스거든? 이럴 때도 이렇게 분사구문을 써야 된다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걸 굳이 쓰려면 and my voice is shaking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돼. 그러니까 의미상이 좋다. 떨리면서 내 목소리가 떨리는 거야. 뭐로? 공포로 떨리는 거야. 헛간이 축축하고 분위기가 어두웠는 데 있잖아. 어떤 그림자 속에 뭔가가 있는 거야. 근데 그 무언가가 움직이는 걸 식별이 안 돼. 내가 물어봤단 말이야. 거기 누구 있나요? 물어보니까 목소리가 떨림 속에서 shake, 내 목소리가 공포 속에서 떨리면서 물어본 거야. 근데 그 그림자가 있잖아.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거야. move. 가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내 심장은 콩쾅콩쾅 비팅 뛰는 거야. 빠르게. 뭐 할 때까지 그 형체, 모양이죠. 형체가 step into 다가오는 거야. 어디에? 희미한 한 줄기의 빛으로 다가오는 거야. 뭐를 깨트리는, 뚫고 온단 말이야. 균열이야. 벽 속에 있는 균열. 벽의 틈이야, 틈. 틈을 통해서 뚫고, 브레이킹, 뚫고, 부수고 들어오는 한 줄기 빛으로 형체가 온다, 이 말이야. 자, 흑간인데, 창문을 통해서 한 줄기 빛이 쫙 들어오고 있단 말이야. 빛. 그러니까 그 형체가 step into,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거든? 희미한 한 줄기 빛으로 들어오는 거야. 뭐를 깨뜨리는 벽 틈을 통해서 뚫고 들어오는 한 줄기 빛 쪽으로 형체가 움직일 때까지는 심장이 콩깍콩깍 했다 이 말이야. Left escape, 웃음이 내 입술에서 도망쳤단 말이야. 긴장된다 이 말이야. 내 입술에서 웃음이 도망쳤다. 뭐 할 때 뭐였노? 토끼네. 아, 여기네. 토끼다 말이야. 그 토끼가 누구야? 바로 토끼였다 이 말이야. 웃음이 내 입술을 도망쳤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그 토끼가 응시한가 나를 이렇게 쳐다본 거야. 폭넓고 호기심 많은 눈으로 나를 딱 쳐다보고 있었다 이 말이야. You scared me. 야, 너 나 겁먹겠다? 내가 말한 거야. 지금 동물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당신이 토끼입니다. 야, 토끼 너 날 scare 겁줬다. 내가 말했다. 뭘 느끼면서 훨씬 더 기분이 좋음을 이전에 누군지 알았잖아. 기분을 좀 느끼면서. 토끼가 포우즈 잠깐 멈췄다. 잠시 동안 잠깐 멈춘 거야. 포우즈 잠깐 멈췄고 호프 뛰었다 이 말. 뛰었다. 호프 왜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있다 이 말이야. disappearing 사라지는 거야. 다시 어디로? 그림자 속으로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어두웠다 했잖아. 한 줄기 빛으로 형체가 다가왔으니까 이런 표현 알지?
형체가 한 줄기 빛으로 스텝 발걸음을 옮겼으니까 빛을 통해서 이 형체가 누군지 알아차린 거야. 알고 보면 토끼인데 토끼가 다시 그림자 속으로 숨어버렸어. 이번에는. 그 얘기야. 어디에 사라지면서? 그림자로 다시 사라지면서. 자, 요거 봐. 이 문장 봐. 이 문장도 맞춤표 됐지. 주어 뒤에 동사 1번, 동사 2번, 쉼표 찍고 쭉 갔다. 이거 쉼표 찍고 동사 3번 요래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병렬 3개 3번 해놨잖아. 3번 만들고 싶으면 엔드를 찍고 마지막 병렬 앞에 엔드를 써줘야 돼.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병렬할 때 쉼표로 쭉 쓸 수 있지만 마지막, 이렇게 A하고 B하고 병렬하잖아. 그러면 중간에 엔드 써줘야 돼. 반드시. 근데 A하고 B하고 C 하잖아. 여기 쉼표 찍어도 돼. 여기 엔드 써줘야 돼. 마지막은. 이것도 1번 했지. 여기 쉼표 찍었지. 그지? 쉼표 찍었지. 요거는 이제 분사구문 썼기 때문에 관계없어. 그렇죠. 요거 만약에 엔드 쓰고 싶잖아. 엔드 쓰면 여기 동사 3개 써야 돼. 1번, 2번, 3번 써줘야 돼. 대신에 요거는 요렇게 분사구문 쓴 거다. 멈췄고 뛰어다녔다 사라지면서 라는 뜻이야. 어디로? 어둠 속으로 다시 사라진 거야. 그림자 속으로. 나는 남겨졌지. 미소를 띠면서 남겨진 거야. 자, 이걸 내가 그냥 말이 좀 어려워서 능동태로 바꿔봤다. 토끼가 내가 미소 짓도록 남겨두었다. 이건 수동태로 바꿔봐. I am left smiling. 이렇게 나오지는 그 책에 by 랩이 빠진 거야. 뭔지 알겠지?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 그 토끼가 내가 미소 짓도록 남겨둔 거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남겨졌지 미소 지은 채로. 이거 쓰면 안 돼. 나는 편안해. 이게 편안하냐, 편안한. 편안한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주의할 점. 여기 with easy 쓰면 안 돼. with easy는 쉽게란 뜻이야. easily 뜻이 똑같아. 여기서 with easy 쓰면 내용이 안 맞아. 맞지? 내가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던 맥락은 쉽게,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영어에서는 이렇게 전치사 뒤에 추상명사가 나오면 전치사 뒤에 일반화시키게 전치사 뒤에, 그러니까 of 이외에, of 말고 of를 제외한 전치사 뒤에 추상명사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부사로 바꿔 쓴다. 부사로. 부사로 바꿔서는 문법이 있다.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는 부사로 바꿔서거든. 여기서 at easy는 comfortably 로 바꿔 쓸 수 있고 with easy는 easy로 바꿔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부사로 바꿔 쓰기 좀 애매한 게 feel이 이형식 자동사이기 때문에 굳이 쓰려면 형용사를 써야 돼. 여기에서는 굳이 얘기하면. 왜냐면 이형식 자동사 뒤에 형용사 쓸 수 있잖아. 여기에서는 어쨌든 부사를 쓰면 안 된다. 근데 원칙은 이렇다. 전치사 플러스 추상, of를 제외한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는 부사로 바꿔 쓰고 여기에서는 with easy가 안 된다는 거 정도 봐주면 된다. 자, 지나갈게. 20번. 읽어봐. 과도한 몸짓의 함정에 주의하라. 균형이 핵심이다. 몸짓은 말을 강조한다. 말을 가려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15에 안 들어가 있지? 네. 오케이. 자, 이건데 내용 괜찮다. 문장의 주어 찾아봐. 이거 주어다. 동명사 문장의 주어. 그 다음 동사입니다. 단수 취급. 동명사. 해석해볼까? 당신의 제스처의 의사소통. 그냥 알지? 어떤 의사소통이야? 제스처가 뭐니? 우리말로. 몸짓, 발짓, 좀 어려운 말로 비언어적인, non-verbal. 이게 어려운 말인데, non-verbal이야, non. non-verbal 해도 돼. 비야, 비. 뭐,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비언어적인 정도, 이게 비언어적인 거야. 그러니까, 제스처란 말은 있잖아. 항상 언어와 반대 개념으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우리가 말할 때 선생님이 제스처 하잖아. 이걸 향상시키는 것이 모환된 포함한다. 단지 요거 아는 것 이상을 포함한다 이 말이야. 의미가 좀 더 있다는 뜻이야.
언제 고개를 끄덕거려야 할지, 언제 악수를 해야 될지, shake hands. 그러니까 언제 고개를 끄덕거리고 언제 악수를 해야 될지라는 특정한 시점이지, when이니까. 그거를 아는 것 그 이상을 포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걸 향상시키기 위한 것은 무궁무진한 어떤 그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발달시키는 방향이 많다는 거야. 단지 우리가 뭐 고개를 언제 끄덕거려야 될지, 언제 악수를 해야 될지 그 이상의 의미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것은 뭐에 관한 거야? 뭐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나? 제스처를. 뭐 하기 위함이야? 보완하는 거야. 우리의 말이죠. 스포큰 메시지는 그냥 구어죠, 구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돼, 말의 메시지야. 우리의 말의 메시지를 보완하기 위하여. 같은 말, 반대말은 아니지만 요거는 칭찬이야. 요건 이고, 아이야. 칭찬은 아이다. 이거 칭찬 쓰면 안 된다. 요거는 보완하다. 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스처를 이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야. 단지 한번 고개 끄덕거리고 악수 언제 해야 될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단 말이야. 말을 보완해야 돼, 이 행동들이. 어떻게 온다? 아이, 칭찬. 고생했다. 아, 쌤, 이런 게까지. 쌤. 뭔지 알겠지? 칭찬하잖아. 칭찬하면, 쌤, 뭐 이런 것까지 쌤 칭찬하세요. 이런 느낌이야. 칭찬하자. 외워야 된다. 요거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자, 뭐에 덧붙여? 층이야, 층. 어떤 층이야? 층을 더한단 말이야. 자, add A to B가 뭐니? A를 B에 덧붙이면서. 자, 계속 분사구문 나온다, 지금. add A를 B에 덧붙이면서. 이때 add의 의미상의 조가 어딨노? 요 제스처야, 제스처. 항상 요거, 이 문장을 넓게 보면, 이게 주어 동사애가? 주어 동사 나왔지? 그 다음에 이 ing 나왔잖아. 이 ing의 주어는 특별한 것은 임마가 의미상의 주어야. 그럼 결국 그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즉, 요거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뭐에 관한 거야? 말을 보완하기 위한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제스처는 뭐를 덧붙이니? 의미의 여러 층을 말에 덧붙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지만 이 제스처를 통해서도 이 의미의 층을 그 말에 플러스 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오픈핸디드 제스처. 손이 약간 개방되어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손이 약간 오픈되어 있는 거야. 오픈되어 있는 이 제스처는 뭘 가리키니? 나 정직한 사람이에요. 나 개방된 정직함을 나타낸다. 뭐를 만들면서? atmosphere, 분위기죠. 신뢰, 믿음이죠.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면서. 당신은 말할 수 있다. 개방성과 협업을 초대할 수 있다. 뭐 할 때? 네가 말할 때. with 명사 ing 해석해봐. 당신의 손바닥이 위로 향하는 거야. 손바닥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해봐. 이 손바닥이 돼 있잖아, 너한테. 그럼 손바닥이 이게 위로 향하는 게 속하거든? 위로? 이렇게 되는 거야, 위로잖아. 아니면 이렇게 돼버리면 손바닥이 내 안쪽으로 오잖아. 그러니까 손바닥이 밖으로 나가든지 손바닥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약간 개방성의 의미가 있다는 거야. 당신의 손바닥이 위로 향한 채로 네가 말을 하잖아? 말을 할 때는 개방성과 협업을 초대한다, 이 말이야. 요게 제스처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의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겠네. 자, 요거는 when you speak을 when speaking 요래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요 주절의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랑 같잖아. 같으니까 이걸 없애고 여기 ing 붙인 거야. 접속사 살리고. 뭔지 알겠지? 요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when you speak을 when speaking 해도 됩니다. 그 다음 이러한 단순하지만 강력한 제스처가 사역동사, 목적어, 원형 부정사. 해봐. 이러한 단순하지만 강력한 제스처가 다른 사람이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고 또 feel willing to. feel willing to니까 기꺼이 하다. 지금 기꺼이 참여하다. 대화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기본적으로 손바닥을 약간 개방적으로 내놓으면 결국 상대방도 기분이 더 편안함을 느끼고 그래서 그 상대방이 뭘 느낀다? feel willing to. engage 참여하다. 대화에 기꺼이 참여하도록 느끼도록 만든다 이 말이야. 자, 주의할. 항상 하고 싶은 얘기 하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 하기 전에
앞에 소설을 쫙 까는 거야. 깔고 하고 싶으면 요 얘기야. 근데 있잖아. 하지 마. Be careful. 조심해라. 뭘 조심해? 함정이 함정. 어떤 함정을 조심해야 돼? 과도한 제스처. 행동, 발짓, 몸짓, 발짓. 과도한 제스처링에 함정을 주의해야 된다. 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 막 있잖아. 너무 많은 손의 움직임이야. 손이 너무 현란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니? 저 딱 듣는 사람이 손이 집중하게 돼 있어. 메시지에 의미가 있는 데 있잖아. 손이 너무 현란하다 보면 손에 너무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 그건 올바른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 상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많은 손의 움직임이 디스트랙트야. 분산시키는 거야. 끌어들이다 하면 안 된다. 뭐로부터 분산시키니? 당신의 메시지로부터 분산이 될 수 있어요. 이 디스트랙트는 분산하게 만들다 해도 되고 분산된다 해도 돼. 여기서는 움직임이 분산된다의 의미야. 손의 움직임이 당신의 메시지로부터 주의를 산만하게 만든다. 이거는 주의를 분산시켜야 되고 주의를 해놨네. 주의를 산만하게 하다. 이래야 된다. 여기서 이런 것도 좋겠네. 봐라. 너무나 많은 손의 움직임이 당신의 메시지로부터 주의를 산만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메시지가 제대로 안 먹힌다 맥락이야. 그래서 뭐를 끌어들이니? 관심을 끌어들이잖아. 멀어지게. away from은 뭐뭐와 멀어지게 이 말이야. 멀어지도록이 맞거든. 뭐와 멀어지도록 관심을 끌어당기니? 당신의 말과 멀어지도록 관심을 끌어당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메시지 나중에 뭐 어떤 강사의 연설을 듣고 메시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남고 그 사람의 어떤 상황, 그 사람의 어떤 액션, 행동 이것만 기억만 남는 경우다. 상상해라. 뭘 상상해라? 나오네. 한 연사, 소유격, 연사의 손이 명사 나온다 했지. 후주 배웠지. 후주 뒤에 명사, 주어 동사, 명사, 동사 케이스네. 여기서 해봐. 한 연사를 상상해봐라.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의 손이 빠르게 움직인다. 새처럼 빨리 움직인다 이 말이야. 그런 연사를 상상해봐라 이 말이야. 문장 끝났죠? 동사가 나왔으니까 문장 끝났습니다. 앞에 주어가 유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왔다고 봐야 된다. 주어 동사 문장 나오면 뒤에 또 현재 분사, 과거분사 나와야 돼. 이거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메시지가 실종된 채로 이 말이야. 메시지가 이게 주어다. 주어인데 의미상의 주어. 이게 과거분사이기 때문에 is lost라든가 losing 쓰면 안 돼요. 자, 주어 동사 나왔다 문장. 이거는 관계대명사니까 관계없다. 빼고 연사를 상상해봐라. 끝났다. 메시지가 실종된 채로 이 말이야. 이게 메시지는 실종하는 게 아니라 실종되니까 과거분사 이거 맞다. 과거분사다. 어디에서? 이 제스처의 혼돈이야. 너무 산만하잖아. 제스처의 혼돈 속에서 메시지가 실종된 채로 이 말이야. 그래서 답은 균형이야. 균형이 핵심이야. 당신의 제스처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당신의 말을 강조해야 된단 말이야. 뭐가 중요하니? 우리가 그렇잖아. 뭐 배우도 마찬가지잖아. 물론 이제 뛰어난 조연도 있지만 보통 이제 주연이 모든 걸 이끌어 나가잖아. 중심이 되잖아. 그죠? 그 주연이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 난 조연이 너무 삐쳐나면 안 돼. 뭐 비슷한 맥락인데 누가 시집을 가. 시집을 간다면 네가 갈 때 네보다 더 오는 하객 민폐 패션이 뭐야? 신부보다 더 이쁘게 화장을 해온 거야. 옷도 이상한 드레스 입고 와. 하객이 이러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 뭔지 알지? 그러니까 더 중심, 그러니까 결국 이 제스처라는 것은 말이 신부야 말하자면. 말이 신부고, 이 제스처는 하객이야, 그냥. 말하자면. 뭔지 알겠지? 그래, 하객은 신부를 강조해, 약간 두드러지게 해주는 느낌이 있어야지. 이 제스처가 너무 강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뭔지 알겠지? 자, 요 강조하다 같은 말, 스트레스야. empathize. 뭐가 아니야? 이 말들을 가리면 안 된다는 뜻이야. 영어에서 overshadow가 위에 그림자를 드리우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우리말로 잘 가리다. 이클립스 들어가나 이클립스. 월식, 일식 같은 거 할 때 이클립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 이클립스 같은 말이 가리다는 뜻이야. 컨실 가리다. 마스크 가리다. 다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말을 가리지 말고 말을 두드러지게 해줘야 된다. 이거 주제문이었다. 자, 지나갑니다. 했고, 일단 했는 걸로 봅시다. 23번. 자, 일단 나머지 먼저 하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머지 먼저 할게요. 자, 우리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때 타인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은 장기적인 지속에 중요할 수 있다. 자, 볼게요, 일단. theory 있다. 뭐가 있니? 웰스 부의라면 안 된다. 수많은 증거가 있다. 이 말이야. A wealth of. 수많은 증거가 있다. 접속사 대시다. 동격이다. 잘못 쳤네. 박스입니다. 소리예요. 박스입니다, 여러분들. 동격 선생님, 요렇게 치죠. 동격 대시입니다. 어디까지입니까? 자, 일단 볼게요. 동격 볼게. 진짜 많이 나온 패턴 아니냐. 이것도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자, 이것도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있잖아.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 그지? 동사 뒤에 뭐 이렇게 명사가 나오잖아. 그죠? 근데 이 명사가 추상명사가 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뭐니? 딱 동격이 나오는 세팅을 하는 거야. 대시 빵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 나온다 했잖아. 그럼 내가 얘기했지. 동격에서 요렇게 잡는다 했습니다. 선생님이. 기억나죠? 요거. 해석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요것만 해석해 볼게. 해석해봐. 뭐 하다. 라는 추상명사.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I like the fact she is honest. 나는 사실을 좋아한다. 어떤 사실이야? 그녀가 정직하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동격이라는 개념은 이거잖아. 지금 뭐니? 뭐하고 같다는 뜻이니 지금 이게. 요 명사랑 요 추상 명사랑 요 주어 동사 있지. 블라블라 나가지. 이게 같다는 뜻이잖아. 자,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야 지금. 요 사이에 말이야. 요 사이에.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얘기했잖아. 부사. 부사구. 부사절이 들어갈 수 있다 했잖아. 항상 많이 들어간다 이거. 이걸 기억하란 말이야. 이렇게 요 사이에 들어간 말이. 이게 이렇게 삽입될 수 있단 말이야. 내 얘기는. 안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나온다. 이게 이렇게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이것도 해석하고 중간에 나중에 해석하면 돼. 아니나 주어가 동사한다. 주어가 동사하다라는 추상명사라고 주어는 동사한다고. 이 주어 동사 이건 나중에 해석해야 되고 막 같이 해도 돼. 관계는 없다고. 하여튼 이 흰색이죠. 흰색. 흰색의 어떤 일종의 틀은 유지가 되고 중간에 이제 여기에 싹 들어간다 이 말이야. 자, 볼게요. 이 구조 한번 봐. 이게 웬데를 가르쳤지? 요. 가르쳤지? 자, 봐봐. 요 동격 대시제. 요 주어 어디 있니? 동격 대시제 주어가, 이마가 주어라고 지금 여기서. 이게 동사라고. 사실 요까지 박스 쳐야 되거든. 요까지 동격절이야. 그럼 사실은 시간이 없잖아. 그럼 이 웬들 안 읽어도 된다고. 시간 없으면. 이거 읽을 이유가 없단 말이야, 나중에. 시간 되면 읽고. 한번 해석해 볼게.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동기부여 받는 거야. 더 행복하고, 더 동기부여 받는다라는 수많은 증거가 있다, 이 말이야. 이게 포인트야. 그러면 이 왜는 뭐냐? 아, 이렇게 할 때 이 말이야. 이렇게 할 때 더 행복하고, 더 동기부여 받는 수많은 증거가 있다, 이런 뜻이잖아. 이거 굳이 알아야 되나? 당연히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고, 더 행복해지고, 더 동기부여 받는 그런 상황이 나오겠지. 화내는 거 아닙니다. 원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부모와 선생님과 상사야, 상사. 상사 또는 누굽니까? 감독관. 상사들, 그다음 코치, 얘네들이 뭐로 인식되어지니? 뭐로서 인지되어진다? 뭔가 관련되어 있고, 뭔가 보살피는. 자, 다 빼고,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님이 당연히 뭔가 관련되어 있고, 뭔가 보살피는 것으로 인지되어질 때, 우리를 그자? 인지되어질 때, 당연히 사람들은, 학생이겠지? 만약, 여기 부모라면, 이 학생이다. 부모가
부모가 뭔가 더 관련된 사람으로서 뭔가 보살피는 사람으로서 인지가 되어졌을 때 그 학생들은 더 기분 좋고 더 동기부여 받는 그런 수많은 증거가 있다 이 말이야. 그거는 단지 뭐가 아니니?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엄마 아빠를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보살핌이나 인벌브 뭔가 관련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여긴다는 거 그게 단지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느낄 필요가 있다. 소중함을 가치 있는 소중함을 느낄 필요가 있고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Feel respected. 존중감을 받다. 그런 느낌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소중함을 느끼고 존중감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누구에 의해서? 동료나 또래에 의해서. 그래서 결론. 우리가 뭐 할 때? 관계성. 관계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필요성이 충족되어질 때 이 말이야. 뭐라고? 그러니까 인간관계랄게 그냥 인간관계의 필요성이 충족이 되어질 때 동기부여라든가 내면화, 동기부여 또는 내면화 이런 것들이 연료를 공급받는다. Rfield는 fuel이 연료를 공급하다는 뜻이잖아. 결국 우리의 엄마 아빠의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동기부여라든가 인간의 내면화가 연료를 주입하게 된다 이 말이야. 요거는 만약 뭐뭐 한다면 관용어보다 만약 if가 바꾸면 된다. 요거 두 개를 if로 바꾸면 된다. 만약 뭐뭐 한다면 자율에 대한 지지, 자율성에 대한 지지와 능력에 대한 지지야. 이 두 가지가 또한 거기에 있다면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학생에 대한 자율에 대한 지지,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율성에 대한 지지도 해주고 우리 아이에 대한 능력에 대한 지지를 해준다면 그 동기부여와 내면화가 연료를 공급받게 된다 이 말이야. 뭔지 알지? 자, 주의할 점. 이게 있잖아. 글을 좀 어렵게 적었는데 이거 대충 보면 애들이 이게 잊어서 버린다. 왠지 아나? 이게 대시잖아. 이게 사실 합쳐서 하나의 이게 접속사거든? 그럼 이게 주어로 보인단 말이야, 지금 대충 봤을 때. 왜냐면, 요게 주게 사실 이제 병렬이야. 자율성, 그 다음에 능력이잖아. 에 대한 지지잖아. 단수잖아. 잊어서 해야 되잖아. 근데 왜 R이냐, 이거지. 이거 글을 좀 애매하게 적었는데, 사실 여기에 빠진 거다. 요게 저게 빠진 거라고, 여기서. 빠졌기 때문에, 엔드가 뒤에 소프트 하게 더 나오지. 그래서 요거 1번, 요거 2번 해서 R이 나온 거야. 요렇게 봐야 돼, 요거는. 자, 지난번에 아까 전체 해볼게.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관계성에 대한 우리의 어떤 필요성이 충족이 되어졌을 때, 동기부여와 내면화가 연료를 공급받고, 뭐 한다면, 자율성에 대한 지지와 능력에 대한 지지가 거기에 있다면, 이 두 가지가 연료를 받게 된다, 이 말이야. 만약 우리가 뭐 하려고 노력한다면, 다른 사람을 동기부여하려고 노력한다면, 뭔가 보살펴주는 관계죠. 관계가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 말이야. 어떤 토대? 배웠지? 전치사, 관계대명사, 투부정사. 전부 다 이렇게 수식하면 된다 했지? 시작하는 중요한 토대이다, 이 말이야. 다시 뭐라고?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을 동기부여하려고 노력하잖아. 그렇게 한다면 뭔가 보살펴주는 인간관계가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사실은 그 토대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잖아. 자, 우리가 뭐 할 때, 뭐 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자신을 동기부여하려고 노력할 때 뭐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들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에 대한 유대감, 일련의 유대감을 향상시키고자 어떤 일을 하잖아. 다시 말하고, 우리 자신을 동기부여하려고 노력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유대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일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어디에? 장기간의 지속이야. 오래 가는 거야. 장기간의 지속에 아주 크루셜 중요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친구와 함께 운동해라. 친구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친구와 운동해라. 누군가에게 전화해라. 뭐 할 때 네가 만들기에 어려운 결정사항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조언을 구하란 말이야. 그리고 바로 거기에 있어라. 버팀목으로서 거기에 있어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할 때, 그 다른 사람이 뭘 떠맡았을 때,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항상 거기 주변에 있어줘라 이런 말이야. 그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맞설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항상 버팀목으로서 거기 있어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글이 좀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야. 우리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때 타인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중요해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다 볼게. 뭐를 만드는 중요성이야? 관련성 있는 인간관계죠. 자, 동기부여에서 뭔가 연결된 관계, 뭔가 좀 연결된 관계를 만들 중요성. 동기부여에서, 네가 어떤 동기부여에서 뭔가를 하려면 혼자서 뭘 하면 안 된단 말이잖아.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언제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모르는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친구를 위해서 항상 친구가 어려울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고 뭐 이런 식의 개념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동기부여에 관련된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에 대한 중요성. 답이다. 시험에 나올 것 같다. 그 다음 2, 4번. 소리내어 읽기는 두뇌 능력을 위한 여러분의 뇌세포의 결합 구조를 강화시킨다. 또한 긍정적인 자극이 생겨 학습과 연결된다. 이거는 포인트가 이거야. 소리내서 말하는 거야. 공부할 때도 소리내서 공부해보는 거야. 집에 있을 때 혼자서. 현대 뇌를 스캔하는 기술, 뭐 같은 거, MRI 알죠? MRI 알지? MRI 알지? MRI, 자기공명 촬영과 같은 뇌 MRI와 같은 현대 뇌 스캔 기법들이 뭐를 보여줬다? 데띠아를 보여준 거야. 자, MRI 쭉 통해서 찍어보니까 뭘 보여줬니? 크게, 이거 소재다. 크게 소리내어 읽는 것이 뭐를 이렇게 밝혀주니? 뇌 많은 분야, 뇌 많은 영역을 밝혀주는 거야. 좋은 의미잖아. 빛을 밝혀주는 거니까. 계열이 뭐가 있다? 강력한 활동이 있다. 어느 영역에. 뭐와 관련된, 과거분사다. associated with 뭐와 관련된 pronunciation, 발음과 hearing, 뭔가를 듣는 거죠. 소리, 어떤 소리야? 말해지는 반응. 말이죠, 말. 스포크, 말해지는, 구어체 반응이죠. 말해지는 반응의 소리. 그냥 우리가 어떤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떤 응답할 때 말이다. 말해지는 응답에서의 소리를 듣는 거랑, 그 다음에 발음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강력한 활동이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것이 뭘 강화시켜준다. 요 이선 앞문장이죠. 그게 뭘 강화시켜준다? connective. 당신의 뇌세포의 어떤 구조야? 연결 구조를 강화시켜준단 말이야. 더 많은 brain power. 두뇌의 힘이죠. 두뇌의 힘이야. 자, 그러니까 너무 생각하지 말고 봐. 강력한 활동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영역 속에. 뇌 속에다, 뇌 속에 강력한 활동이 있단 말이야. 뭐와 관련된? 발음하고 히어링, 청력 두 개에 관련된 뇌 특정 분야에 강력한 활동이 있다는 거야. 근데 뭐를 들어? 소리지. 말의 소리를 듣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뭘 강화시키니? 뇌세포의 연결 구조를 강화시켜줘. 더 뛰어난 뇌의 힘을 위해서 이 말이야. 자, 이게 결국 뭐를 이끄니? 초래한다. 뭐를 초래하니? 전체적인 향상을 초래할 수 있겠지. 어디에서? 집중력에 있어서 이 말이야. 또 시끄럽게 읽는 것은, 크게 읽는 것은 또한 뭐니? 또 좋은 방법이지. 요 위에 뭐 나왔니?
크게 읽었을 때 장점이 쭉 나왔다. 한 번 더 나온다. 어떤 좋은 방법이야? 당신의 대중연설의 기술, 대중연설의 기술, 남 앞에 얘기하는 거, 연설하는 거 있잖아. 대중연설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왜냐하면 크게 말하는 것이, 크게 읽는 것이 당신이 뭐 할 수 있도록 강요해 주니. 강요하다 말은 시킨다 이 말이야. 당신이 뭐를 읽을 수 있도록 강요하니. 각각의 말, 각각이야? 각각의 말을 네가 읽을 수 있도록 force, 시킨다 이 말이야. 시키기 때문이야.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얘기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이야. 설명해놨다. 이게 어떤 거니? 사람들이 종종 하지 않는 어떤 거잖아. 뭐 할 때? 어떤 빠르게 읽거나 혹은 조용하게 혼자서 읽을 때. 그렇잖아. 도서관에 책 읽을 때 소리 내서 못 읽잖아. 막 그런 상황이라든가, 아니, 빨리 읽어야 될 상황이 있지.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상황일 때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거잖아. 시끄럽게 읽는 것은. 자, 특히나 아이들이 반드시 뭐 해야 돼? 격려받아야 된다. 시끄럽게 읽도록 격려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뇌가 연결되어 있거든. 학습을 위해서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뭐를 통해서? 그들이 만들어진 어떤 연결이라는 게 있어. 뭐에 의해서? 긍정적인 자극이죠. 어떤 긍정적인 자극이야? 뭐 노래 부른다라든가, 이것도 좀 크게 읽는 거에 속하잖아. 터칭한다라든가, 크게 읽는다라든가, 그자. 뭐 이것저것만 봐도 되겠지. 뭐 터칭은 약간 접촉하는 건 좀 내용이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노래 부른다라든가 크게 읽는 거와 같은 긍정적인 자극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관계를 통해서 학습을 위한 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 아이들도 결국은 시끄럽게 읽는 것으로 격려받아야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뇌 자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니까. 학습하고 뭐를 통해서 어떤 연결이야? 긍정적인 이런 크게 읽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자극에 의해서 유발되어지는 연결이라는 게 있다니까. 그 연결을 통해서 학습을 위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여튼 처음부터까지 이 단어가 한 3번, 4번 나왔지. read aloud, 그죠? read aloud에 이 글의 소재가 나와야 된다, 무조건. 해봐. 크게 읽는 거야. 이게 뇌의 힘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스피킹, 말하는 기술이야. 결국 뇌의 힘을 향상시키고 또 말하는 기술을 뇌의 힘과 말하는 기술을 향상시킨다. 이게 봐야 된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 안 할게요. 26번, 이것도 뭐, 보자.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보세요. 일단 뭐, 어차피 들어가면 내가 수업 시간 따로 할게요. 자, 이거 어차피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는 시험 나올 게 어법밖에 없다, 어법.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모르면 질문하세요. 태어났다. 특정한 날에 이렇게 연도 나오고 월, 일 다 나오잖아. 그럼 특정한 날은 온 써야 됩니다. 인 쓰면 안 돼요, 이거. 어디에서 태어났다. 졸업했다. 반드시 from 써야 된다. 어디를 졸업하다란 뜻이야. from 안 쓰면 틀립니다. 관계부사죠. 뒤에 문장 완전하겠죠. 이게 뒤에 문장 완전합니다. 지금 보세요. 주어, 동사, 전치사, 명사 다 나왔죠. 문장 완전합니다. where이 맞아요. major인 같은 말 전공하다. special. specialized in. 뭐뭐를 전공하다는 뜻입니다. major in, specialize in. 수동적 쓰면 안 된다. 그냥 major in 바로 써야 됩니다. 뭐뭐를 전공하다. 그 다음 뭐뭐로서 add 써야 된다. to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for 다 안 됩니다. 뭐뭐로서 알려지다. 뭐라고? 뭐뭐로서 알려지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influential, 영향력 있는. 단어 한 개 봐두고, influential 뭐라고? 영향력 있는. 그리고 이 상이 나오잖아. 자, 이건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냥 수동태. 원래 주어가 나오고 있잖아. 주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워드가 원래 문장은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상이 나와요. 상, prize.
이렇게 원래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써버리면 어워드가 뭐냐면 수상, 누구에게 뭐를 상을 주다. 어워드 다 뜻이 요거죠. 어워드가 이 사람에게 어떤 상을 수여하다라는 뜻이야. 수여하다. 요런 단어입니다. 원래. 근데 이 문장이 수동태로 많이 나오거든. 요게 그럼 주어로 가야 되겠지. 주어로 갑니다. 주어로 갔습니다. 맞죠? 여기 또 뺏어 쓸걸. 보자, 그냥 할게, 그냥. 동사가 어떻게 되니, 그러면? 비동사 awarded. 요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상이 내려오겠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by 목적격은 생략되겠죠. 요렇게 많이 나옵니다, 보통. 요, 뭐, 주어, 여기 쓸게, 그냥. 여기, 요렇게 쓸게, 그냥. 요렇게. 요렇게 됩니다. 근데 너 책에도 지금 요렇게 나왔죠? 똑같이 보면 돼. 그에게 노벨상을 수여했다. 이렇게 능동태로 해석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는 노벨상을 수상했다. 이래도 되고. 먼저 알겠죠? 자, 지나갑니다. 필요하면 보시고요. 40번. 선형적 과정은 익숙한 문제는 잘 작동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룬 데는 불충분하다. 선형이면 선형. 선형이 선이 선분. 선형. 일직선이다. 그러니까 선형에 대한 사고방식에 대한 얘기. 창의적 사고가 혁신적인 해결책을 생각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형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사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선형적 사고가 뭐냐? 봐라. 선형적인 형태의 사고방식. 지금 적어놨죠? 이게 선형적 형태 뭐냐? 일련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따라가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이 선형적 방식이야. 근데 창의적 방식은 뭐니? 이거 뭐 체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갑자기 딱 떠오르는 맥락이 이해되지? 그런 느낌이야. 그 반대 개념이 창의적 사고방식입니다. 볼게요. 색깔 그냥 요거 가져갈게. 요 색깔 더 잘 보이는 것 같다. 자, in the course of trying to 노력한다, 해결하다, 문제. 한 발명품에 대하여 어떤 발명품을 했다, 어떤 발명을 하나 했단 말이야. 어떤 특정한 발명품에 대한 문제를, 이 발명품을 발명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당신을 누굴 우연히 만나다, encounter, 우연히 만나다, 벽돌을 만난단 말이야. 저항의 벽돌.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벽돌을 맞닥뜨린단 말이야. 네가 뭐 하려고 노력할 때. 요거는 you try를 한 단어 try 해야 됩니다. when trying to 해도 됩니다. 네가 뭐 하려고 노력할 때. think away, think your way, 논리적으로 뭐를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 논리적으로 당신의 길, 방법을 찾아가려고 노력할 때의 말입니다. 읽어보세요. think your way라는 표현 자체가 그냥 당신의 길을 찾다, 방식을 찾다는 뜻이야. 논리적으로. 그 문제를 통해 당신의 방식을 논리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할 때 저항이라는, 동격 보자. 저항이라는 어떤 벽돌을 마주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야. 어떤 예를 들어 봐라. 어떤 발명품이 가진 문제야. 특정한 한 발명품이 가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 발명품은 새로 만든 거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 발명품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할 때 갑자기 저항이라는 벽돌에 부딪힐 수 있다고. 그러한 논리적인 생각은 바로 선형적 형식의 과정이다 이 말이야. 논리적 사고방식이 선형적 형태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이 뭘 사용하고 있니? 우리의 추론이야, 추론. 추론, 사고, 추론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부딪혔지. 새로운 발명품이 문제에 부딪혔잖아.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자꾸 선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게 왜 문제가 됐지? 이런 단계 했었는데 순차적으로 역순으로 알아본다라든가 잘못된 과정을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해. 즉 우리의 추론 기술을 사용한다 이 말이야. 이 선형적 과정이. 이게 작동이 된단다. 아주 잘 멋지게. 어떨 때
이 방법이 작동이 되니 잘. 우리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be operating in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어디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나 경험해 왔던 것, 되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나 우리가 경험해 왔던 것의 분야에서 우리가 operate, 작업을 할 때는 이 방법, 선정적 방법이 멋지게 작동이 된단 말이야. 하지만 순삽입,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을 때 딜리더 다루다. 뭘 다루니? 새로운 정보나 아이디어라든가 관점 이런 거를 다룰 필요가 있을 때는 선정적인 사고방식이 종종 뭐한다? come up short입니다. 좀 어려운 편이다. come up short는 부족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 fall short 또는 fall behind, 뒤처지다, 부족해진다는 뜻이야. 근데 short라는 단어 자체가 부족하다, 짧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되게 어렵지 않아서 논리도 지금 이 선정적인 사고방식이 좀 부족해진 느낌이잖아. 자, 뭐 해야 돼? 자, 반면에 정의상 이 창조성, 창조라는 개념은 enverb, 뭐를 포함하고 있니? 적용과 구상. 뭐라고? 적용과, 단어 체크, 요 색깔입니다. 형광색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 같은 색깔이다. 생명 아닙니다. 해봐. 정의상 창조성, 창의력이라는 것은 뭐를 포함하고 있니? 새로운 정보, 뭐에 대한? 오래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적용. 원래 어플리케이션이 to하고 친하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정보의 오래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적용이야. 그리고 어떤 구상이야?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에 대한 구상, 뭐 이런 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이야. 창의성은. 이거 창의성은 뭐다? 선정적인 방식과 창의적인 방식이 좀 반대 개념이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당신은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뭐 한다면? 네가 뭐를 learn to 배우다. 이거 to 부정사 써야 된다. ing 쓰면 안 된다. learn은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그래서 네가 뭐 하는 법을 배운다면 작동하지, 운영되지 어디에서? 비선정적인 방식이죠.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볼까? 비선정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은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뭐를 사용해봐라? 당신의 창의적인 뇌를 사용해봐라. 다르게 진술이 되어진다면, 네가 뭐에서 생각한다면 선정적인 방식이다. 선정적인 방식으로 당신이 생각한다면, 이거는 좀 다르게 진술이 되어진다면 이 말이야. 다르게 진술되어진다면, 즉 네가 선정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당신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보수적이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게 보수적인이다. 프로그레시브 나오면 안 된다. 프로그레시브가 진보적인이라는 뜻이거든. 여기에서는 진보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 왜? 선정적인 방식으로 사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보수적인 경향이 있거든. 그리고 keep ing, 계속해서 come up, 어떤 기술을 come up, 가지게 되니, 계속해서 어떤 기술을 유지하려고 하니, 이미 알려져 있는 기술을 come up 위로 또 올리다. come up 위로 또 올리다 해볼게. 그러니까 이미 알려져 있는 기술을 계속해서 또 올리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물론 is 또 is 어디 걸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이니? 네가 원치 않는 것이기도 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 결국은 뭐니? 선정적 사고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야. 그자? 그래서 창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보자. 답은 논리적인 사고는 잘 친숙한 문제에 대해서는 잘 작동이 된다고. 하지만 몸이 부족하게 된다 이 말이야. 어디에서 뭘 다루는 데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게 된다 이 말이야.
1번 동사, 2번 동사지. 병렬구조 1번 동사, 2번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창의적, 새로운 아이디어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되어지겠지. 뭐를 떠올리기 위하여? 혁신적인 해결책이 맞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선형적인 개념은 보수적인 관점이고 친숙한 문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창의적인 해결 방식은 뭔가 혁신적인 해결책을 가져온다 이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읽어봐라.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43번도 장문이잖아? 이것도 학교별로 좀 내는 학교도 있긴 있더라. 자, 일단 보세요. 우리말 일단 정리한 거 한번 보세요. 1번 A. 자신의 농장에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한 거야. 잭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웃, 이 빅터에게 농장을 팔아버린 거야. 누가? 잭이. 그러고 난 다음에 대도시를 떠난 거야. 근데 뭐 하다가 돈 10원 없이 다시 딱 돌아와 본 거야. 자기 동네. 두 번째. 적은 돈으로 성공한 빅터를 본 거야. 좋은 입장에서. 그러니까 말을 걸기 위해 멈추는 거야. 빅터는 다이아몬드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잭한테. 근데 잭이 알기로는 다이아몬드가 그 땅에 없었거든. 농장에 없었거든. 근데 네 어디서 다이아몬드 구했냐 이 말이야. 빅터가 주머니에서 꺼낸 다이아몬드를 보여주었고 잭은 보물을 사실은 못 알아보고 쓸모없다라고 생각한 거야. 본인이 농사를 지었을 때 말이야. 그런 내용입니다. 볼게요. 잭이 누구니? 알칸소 지방의 농부다. 이 잭이라는 농부가 불행했다. 왜냐하면 그가 make money는 돈을 벌다는 뜻이야. earn money, 충분한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 벌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농장으로부터, 그러니까 농장에서 돈이 많이 안 나온 거야.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일했지만 여러 해 동안 하지만 순사빚, 열심히 일했지만 상황이 향상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농장을 판 거야. 누구에게? 그의 이웃 누구니? 빅터에게 팔아버린 거야. 근데 빅터가 누구니? 결코 부유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빅터라는 사람도 농장을 샀지만 바이노민즈는 내보다 결코 부유하지는 않았던 사람이야. 뭐를 바라면서 누가 바라니 지금? he가 바라죠.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이 ing의 의미상의 주어가 분사구문 아닙니까? 이게 의미상의 주어지 누가 바라겠니 지금? 지금 큰 도시를 향해 떠난 사람이 누굽니까? 존이죠. 존이 희망한 거야. 아니 잭이죠. 잭이 프레션, 어떤 새로운 새 출발을 희망하면서 잭이 뭐뭐로 향하다. live for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for 안 쓰면 틀립니다. 왜냐면 for가 없으면 이 도시를 떠나다는 뜻이야. for를 써야지 뭐뭐로 향하다는 뜻이야, 향하다. 자, 좀 어려운 말 써볼까? head for. head for도 향하다는 뜻이야, headed. 그러니까 left for, headed for 같은 말이야, headed for. 그가 큰 도시로 향했죠. 뭘 발견하기 위하여? 더 나은 기회를 발견하기 위하여. 큰 도시로 떠났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고 잭이 뭘 발견할 수 없었니? fortune, 부야 부. 이 fortune이 행운, 운의 의미도 있잖아. fortune, misfortune. 이 fortune이 아주 큰 재산을 의미한다. 큰 돈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가 찾고 있었던 큰 돈. 피곤해서 과거분사입니다. 브로커는 무일푼해란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형용사입니다. 피곤하고 돈 10원 없이 잭은 return to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온 거야. 그의 농장이 있었던 지역이야. 이 문장이 지금 관계부사다. 주어 동사 문장이 완전하죠. 이 워저는 존재했다는 일형식 뜻입니다. 이거는 존재하다라는 일형식 동사였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의 농장이 존재했었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온 거야. 그 다음 D번. 자, 돌아와서 B번 볼게요. 어느 날 그가 그의 오래된 농장, 이제 지금은 자기 소유가 아니잖아. 그의 오래된 농장을 지나서 운전해 갔습니다. 운전 쭉 하러 갔다. 그리고 충격받았단 말이야. 운전을 해갖고 충격받은 거야. 뭐에 의해서? 그가 보았던 것에 의해서. 빅터가 같은 말이죠. 어떤 빅터야? 과거 완료지. 왜 그전에 했으니? 그전에 농장을 구입했었던 아주 적은 돈으로
little money니까 아주 적은 돈으로, 원래 돈이 없었다 했잖아. 그지? 적은 돈으로 농장을 구입했던 빅터, 즉, 남자 빅터죠. 빅터가 뭐처럼 보였니? 주어 동사. 요거 주어야 된다. 동격이라 보고, 큰 차이 없다. 그 사람인, 그 남자인 빅터가 뭐처럼 보였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엄청난 성공된 삶이야. 엄청난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가 had tone down, 허물었다. 이 누구니? 빅터입니다. 빅터가 이제 새 단장하는 상황이야. 찢어 없앴다. 허물었단 말이야. 그 농부가 그 당시에 누구야? 잭이 살았던 농가, 그 집을 허물었고, 뭐를 지었니? 엄청난 집을 지었단 말이야. 그 장소에, 이 말이야. 엄청난 큰 집을 지은 거야. 그리고 새로운 빌딩과 나무와 꽃들, 이 adorn, 장식했다. 잘 유지되는 재산을 장식했다, 이 말이야. 다시 뭐라고? 이 새로운 건물이 있었지. 나무도 있고 꽃들이, 이 꽃들이 adorn이라는 단어가 decorated, embellished. 사실 이것도 이 단어 많이 나온다는 다 embellish도 많이 나온대. 장식하다. 윤기 나게 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잘 유지되는 그의 어떤 재산을 약간 장식을 했다, 이 말이야. 잭은 좀처럼 믿을 수가 없었지. 대띠알, 접속사 대가 뒤에 문장 완전하다. 그가 열심히 일했었다. 일을 했었다. 어디에? 그 똑같은 땅에 잭이 일했었다라는 걸 믿을 수 없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는 멈췄지. 여기서 ing 나오면 안 된다. 빅터에게 말하는 걸 멈추는 게 아니잖아. 빅터에게 말하기 위하여 멈추는 거 아이가? 투 동사원이 맞다. 궁금하잖아. 내가 있었을 때는 이렇게 집이 좋았고, 이렇게 뭐 온갖 좋은 걸 가지고 장식했고, 그런 집이 아니었잖아. B번. 너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했니? How did you do all this? 이 모든 걸 했니? 그가 물어봤다. 이거 잭이 물어본 거예요. 그래, 그가 이렇게 계속 물었습니다. 계속 했습니다. 너가 이 농장을 구입했을 때 너는, 이건 부정어다. 거의 뭐 맞지 않다. 거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잖아. 근데 너 어떻게 그렇게 부유하게 되었니? 이유는 전부 다 누굽니까? 빅터입니다. 빅터가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 owe it all to you. 자, O란 빚지다. A를 B에 빚지다. 자, O, A, to B란 표현이 있다. A를 B에 빚지다. 또는 A를 B의 덕으로, 공으로 돌리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빚져 있다, 이 말이야. 자, 너의 덕으로 돌리다, 이 말이야. 여기 O란 단어와 같은 단어가 좀 있는데, accredit. C 두 개다. accredit, ascribe, attribute. 요래 나오면 이게 사실은 A to B, 적어줄게, 그냥. A를 B의 공으로 돌리다.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그러니까 원래 뜻이 A를 B의 빚지다. A를 B의 공이나 탓으로 돌리다. 뭐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너의 탓으로, 너에게 너의 공으로 돌린다 이 말이야. 빚져 있다 이 말이야. There were 엄청난 다이아몬드가 있더라. 이 농장에. acre and acre. 이게 면적 일종의 단위잖아. 수많은 면적의 다이아몬드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됐지. 왜냐하면 내가 뭘 발견했으니까?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잭이 물었다. 불신하여 믿지 못하여 물은 거야. 그가 대답해서 나 알았어. 이 땅의 모든 부분을 나는 알고 있었고 근데 다이아몬드가 없었는데? 이건 아니 누굽니까? 잭입니다. 지금 잭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빅터가 호주머니에 손을 넣는 거야. reach into. 손을 넣더니 조심스럽게 pull out. 끄집어낸 거야. 작고 반짝이는 뭔가를 탁 끄집어낸 거야. 그 반짝이는 뭔가 어떤 거죠? 이 어떤 것을 홀드 쥐고 있단 말이야. 어디 사이에? 그의 손가락 사이에. 여기 손가락 딱 여기 이렇게 끼어있는 거야. 끼어있는 거야. 봤지? 이런 거야. 사이에 그것을 손가락 사이에 홀딩 유지시키면서 그는 사역 동사 목적어 동사원이야. 그것 그 손가락에 끼운 요거죠. 그것
자, something이죠. 그 something이 빛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했대. 과거형이다. 빛을 받도록 허락했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바로 다이아몬드야. 잭은 너무 놀란 거야. amazed. 그래,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나는 보았다. 너무나 많은 바위들을 봤단 말이야. 이와 같은 너무나 많은 바위들을 보았고. 그래서 생각했었지. 뎃 빠졌다. 뎃디아라고 생각했었지. 그 바위가 쓸모없었다고 생각했었지. 원석이잖아, 원석. 원래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발견할 때도 미국의 캘리포니아 이런 지역에 막 하려고 엄청난 엄청난 큰 기계들이 와가지고, 그자? 크레인부터 해가지고, 불도저 와가지고 파가지고, 물 보내가 씻겨가지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구하잖아.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그렇게 반짝거리지 않는답니다. 원석이라 했죠, 원석. 원석을 가공하고 깎아서 이제 진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만든 거거든. 근데 이마가 못 알아본 거지. 그제? 근데 네가 몰랐던 거야.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우스 만든다. 우리말로는 어떻게라고 해석해야 된다? 하지만 하우스 만든다. 왜 안 되느냐? 전치사의 목적어가 필요해. 그래서 이게 와시 품사가 명사거든. 하우는 품사가 부사기 때문에 이게 하우스 만든다. 그러니까 설라 뭐 쓰면 돼? like 빼면 되지.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이거 같은 문장. How diamond looks.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보이는지. 이렇게 쓰는 관계없죠. what like 합치면 뭐야? how죠. 요 X표에.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look이 들어가면 look이 이형식 감각동사잖아. 그러면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가 이게 부사거든. 여기서는 안 된다고. 어쨌든 여기서는 이 상태에서 하여튼 how가 써도 안 되고 이렇게 써도 안 됩니다. what, like를 합쳐서 여기 look으로 바꿔도 내용이 안 됩니다. 여기서는. 하여튼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니 모르잖아. 니 몰랐잖아. 너 누구야? 잭이죠? 가끔 때때로 보물은 숨겨져 있는 법이야. 우리 바로 눈앞에, 우리 바로 앞에. 교훈이 뭐니 결국은? 교훈은 남도 열심히 했잖아. 좀 애매하긴 하다. 이건 어떤 느낌이야? 우리가 이런 느낌이잖아. 이게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만약에 게으른 사람이 그냥 집을 팔고 가고 그 다음 사람이 밭을 잘 읽어가지고 그자 노력해서 그 다음에 수학을 읽었으면 이게 충분한 교훈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눈앞에서 그냥 해프닝이죠. 눈앞에서 놓친 보물? 뭐 이 정도가 주제야. 맞잖아. 못 알아봤다는 맥락이 나온 거든. 이 주인공이 일을 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 봐라. 돈을 벌 수는 없었잖아. 열심히 일을 했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결국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느낌이잖아. 그런데 집을 팔고 그러니까 주인은 따로 있겠지. 부자의 주인은 따로 있겠지. 뭐 이런 맥락이거든. 이거는 일을 하지 않아서 본인이 게을러서 뭐 이 원석을 못 찾았다. 그런 맥락이 아니고 그냥 우연히 지가 팔고 보니까 뭐 다른 사람이 행운을 얻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 뭐 약간 주제는 좀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이 보물이 우리 눈앞에서 바로 숨겨져 있다. 이게 주제문이다. 지금 봤을 때 가끔 때때로.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얘기했지. 항상 이거 먼저 본다 했지. 그리고 여기 10번이 나왔지. 끝이. 10번에 힌트가 많다 했지. 자, 뭔 뜻이냐면 이게 답이 10번이 맨 끝에 나왔잖아. 10번에 여기 10번이 나오잖아. 뭔 뜻이냐면 여기 10번이 답이 맨 끝이잖아. 그럼 우리가 어쨌든 간에 순서를 정하든 이걸 맨 끝으로 읽어야 돼. 이게 맨 끝이잖아. 근데 맨 끝에 힌트가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왜냐면 맨 끝에까지 읽어줘야지 이걸 보는 거잖아. 이게 우연일치이긴 하지만 맨 끝에 잘 모르겠거든. 물론 다 맞춰야 된다. 맨 끝에 이게 순서 문제 맨 끝에 힌트가 많이 나온다 원래. 44번에 힌트가 많이 나온다. 왜냐면 어차피 이건 순서 문제는 빨리 맞출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어렵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뭐냐? 이것도 빨리 맞출 수 있다고. 그리고 이것도 정답이 10번에 힌트가 많이 나온다. 왜냐면 이게 어차피 쉬운 문제는 빨리 풀게 쉬운 문제는 쉽잖아. 내용이 쉽기 때문에 이 쉬운 문제를 더 빨리 풀게 문제를 안 낸다. 답을 보통 뒤에 내거나 요거 같은 경우에 10번이 맨 끝에 나오니까 10번에 아이러니컬하게 여기도 답이잖아. 그럼 요까지 읽어줘야 된다는 뜻이거든. 이 지문이 맨 끝에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맨 마지막에 힌트가 좀 많이 나온다는 것 정도 기억하면 된다. 자, 얼마 남았다. 열심히 하자. 끝.